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부터 드시나요? 한편으론 드디어 일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과연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과 내 체력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이 함께 들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나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동안은 회사가 곧 나의 삶의 터전이었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고 동료들과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미처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퇴직만 하면 책도 읽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아주 바쁘게 살지 않을까 하면서 낙관적으로 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59세 연구원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겹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풀어보려 합니다. 1. 은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30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꾸준히 일하며 연봉도 꽤 잘 받았고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주위에서는 와, 이제 곧 은퇴할 텐데 편안하게 살겠네라는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즐거움보다는 외로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연금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만큼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고 퇴직금도 칩술이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이미 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또 갑자기 매일 아침 기상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기회가 확 줄어드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어요. 예전에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고 함께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젠 혼자 있으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것만 같아라는 생각.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은퇴 후 공허감입니다. 2. 사례 일할 일 없이 TV만 본다는 어씨 이야기. 가장 흔한 은퇴 후 패턴 중 하나인데요. 어씨는 59세가 되자마자 회사와의 명예퇴직 계약을 맺고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니 어느 정도는 튼튼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여러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학비가 들어가고 배우자의 건강검진이나 아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씨는 한 12년 정도 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볼까? 라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쉬기만 하다 보니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쉬면서 공부라도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젠 공부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TV나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가족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줬지만 어씨 본인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은퇴는 곧 무의미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사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B씨 이야기. 다음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B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고 관련 특허 출원에도 참여했던 능력자입니다. 은퇴 직전엔 내가 이렇게나 전문성이 있으니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사업을 시작했죠. 문제는 시장에 뛰어들면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구소에서야 연구개발만 잘하면 됐지만 사업은 시장조사, 영업, 인력관리, 세무, 회계 등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B씨는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 때문에 고생만 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빚까지 떠안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기술력도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 줄 몰랐어요. 실패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 B씨가
제도 전할 마음조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기소침함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은퇴 후에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꼭 냉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 사례 3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실시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은퇴 이후가 꽤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시씨는 58세 즈음부터 은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는 무엇인가? 돈보다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시씨는 예전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지자체나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혹은 글쓰기 수업에 미리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도 나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봉사활동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은 근무 기간 동안 조금씩 외부 활동을 확장해 나가면서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일정이 꽉 찰 만큼 다양한 일들을 즐기게 되었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미리부터 퇴직 후의 삶을 시험해보고 익숙해질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시시처럼 사전에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알아두면 막상 퇴직하고 나서도 오늘은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하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5. 은퇴 준비에서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재정 상태의 점검 가장 기본이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 혹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돈이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계부를 실제로 써보고 월 지출액과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새로운 생활 리듬 찾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해서 일을 하던 습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 때 나는 출근하지 않는 날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산책, 운동, 학습, 봉사활동 등 스스로 정한 일정표가 있으면 훨씬 덜 방황하거든요. 관계망 네트워크 유지하기 회사, 동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하면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의 단절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 찾기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분일수록 내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만한 활동을 찾으면 좋겠어요. 6. 그리고 인생은 계속된다. 어떤 분들은 59세면 아직 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60인데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60대 이후에도 304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지식 공유나 자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스타트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낼 기회는 넘쳐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막상 은퇴가 다가올 때까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7. 은퇴를 미루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은 정년 연장이나 재취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일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은퇴를 늦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사 내 역할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만 많아지는데 억지로 다니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죠. 게다가 은퇴는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미루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잘 맞이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8.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과 용기.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고 그 다음이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란 건 그냥 엑셀 파일 몇 번 돌려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 취미와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과거 직급이나 체면에 갇히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대기업 연구소 30년, 59세 은퇴 후 고독과 빈곤이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공통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은퇴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CC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고 관심 영역을 넓히면 오히려 더 다채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가 없어져도 그 회사 밖 세상은 여전히 넓고 우리가 기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60대든 혹은 그보다 젊든 간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은퇴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준비들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취미 동호회를 찾아가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가벼운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고 또 가능한 한 경제적 기반을 다져두는 게 100번 낫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쌓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은퇴 후에도 역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결국 은퇴는 또 다른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아요. 지난 30년의 경력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 남아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아직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메모지에 퇴직 후 한 달 생활 계획을 적어보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강연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은퇴 후 삶이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독과 빈곤이 아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은퇴 생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니까요. 부디 이야기가 앞으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과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50대, 60대, 70대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만의 은퇴 이후 플랜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